근무 시간을 활용하세요. 약간 미술학원 보내는 것 같은. 그 뒤부터는 제가 전집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3일이면 끝나는 수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민호 아빠이고요. 회사원입니다. 사실은 아내분이 저의 지인입니다. 출연을 부탁했더니 남편분이 나와주셨어요. 아기 키우면서 얻었던 팁들이 있는데 이게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 아빠가 말하는 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제가 출연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내보단 내가 낫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보통은 질문 한 10개, 12개 정도를 미리 사전 인터뷰 겸 해서 보내드려요. 우리 아버님께서 7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와, 민호 아빠는 정말 찐이구나.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 민호는 과학이랑 생명, 책 읽기를 좋아하고요. 미소가 멋진 아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딴 얘기예요. 외우셨어요? 좀 외웠습니다. 현재 저는 은평 뉴태원에 살고 있고요. 마을 안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자연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그 실개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북한산이 나오는데요. 봄에는 맹꽁이나 맹꽁이알, 개구리알, 도롱뇽알, 그리고 여름에는 하늘소도 볼 수 있고요. 사슴벌레도 좀 관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에 국공립 유치원이 많아가지고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편이고요. 그럼 우리 민호 아버님은 네. 얼마나 육아에 참여하고 계세요? 회사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최대한 육아를 하려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그냥 바로바로 좀 집에 와서 아기랑 같이 노는 편이고, 주말은 거의 아이랑 같이 좀 생활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왠지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남편들이 약간 조금 괴로운 수도 살짝 있을 것 같네요. 이나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아빠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저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거절하는 게. 그렇죠? 의지를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회식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그렇게 꼭 회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무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은 근무 시간 내에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네.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네. 네, 여러분 근무 시간을 활용하세요. 엄마보다는 내가 좀 더 이게 낫다. 유일한 한 가지는 역시 놀아줄 때입니다. 네. 곤충 채집이나 갯벌 체험 갔을 때 그런 생물들 잡는 걸 블럭놀이나 역할놀이 할 때도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고요. 놀이터에서 놀 때도 제가 악당 역할 해가지고 좀 아슬아슬하게 아이들을 놓치는. 민호는 하원 후 일상이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에는 미술학원 다니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축구교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교실은 다닌 지 3주밖에는 안 됐고요. 집에서는 아내가 영어 공부를 좀 간단히 시켜주고 있고요. 한글은 제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간단히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음이랑 자음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글자를 좀 만들기 수월한 제품을 좀 골랐고요. 민호가 아무래도 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검정 팔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를 놀이를 하고 있고요. 읽어주고 버스 이런 단어들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랑은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곤충 채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갯벌 체험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우선 영종도 내에서 보자면은 선녀바위 해수욕장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사실 생물들은 좀 바위가 있는 곳에 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모래벌 옆에 이렇게 바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충남으로 만약에 내려가면 무창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딱총새우나 이런 좀 신비한 생물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선녀바위 해수욕장은 이용료가 따로 있는 건 이용료 없습니다. 네, 이용료 네. 없어요? 네. 갯벌 체험 중에 또 이렇게 이용료 내고 갯벌 체험하는 전 거. 그런 거 해봐가지고. 근데 그거 하면은 좀 힘든 게 그 조개 캐는 게 사실 되게 엄청 힘들고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안 잡혀요 잘. 그래서 그렇게 갯벌 체험 하시는 것도 한두 번은 해볼 만한데 바위 있는데 많이 가가지고 그냥 돌 두치면 개랑 호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잡으면서 노시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경험에서 나오는 꿀팁이었어요. 저는 그 갯벌 체험하는 데 가서만 한 2번 그 해봤는데 조개가 우리 집만 안 잡혀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건 거의 중노동인데 네. 중노동. 네. 앞에 TV를 떼고 이렇게 책장을 놓는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였고요. 이 스탠바이미를 또 드렸어요. 보시면 이게 어플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넷플릭스나 티빙,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퀴도 있어가지고 이게 심지어 무선이에요. 충전도 할 수 있고 침대방으로 이동해가지고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된 비법 같은 거 있으실까요? 첫 번째 팁은요, 6개월부터 읽히기를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2개월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12개월 정도 되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기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앉혀서 책을 읽히려고 해도 아이가 막 딴 데 가버린다거나 자아가 덜 발달했을 때 이게 움직이는 능력이 좀 떨어졌을 때부터 읽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6개월부터 이제 책을 읽게 되면은 언어가 굉장히 빠르고 폭발적으로 좀 발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팁은 미디어를 될 수 있으면 차단하는 걸, 저희 민호 같은 경우에는 3살 때까지 아예 TV를 보지 않았고요. 민호 있을 경우에는 핸드폰도 거의 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민호한테 TV를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은 4살부터인데요. 그때는 민호가 어느 정도 말을 잘할 시기여서 좀 TV를 보여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 보여줬는데 그렇게 TV를 보여주고 난 후에도 계속 책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독서에 대한 그 육아 철학이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은데 아내의 약간 설득에 의해서 된 건지 이렇게 아버님의 경험에 의한 것인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사실 아내는 좀 책을 읽혀야 되겠다. 근데 저도 이제 집에 와서 사실은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못 하다 보니까 아이랑 이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0살 때 놀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좀 책 읽기가 좀 재밌어가지고 좀 많이 읽혔고요. 책 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그런 효과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 책 읽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좀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좀 책 읽혔냐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은 아기 코끼리 코야라는 헝겊책이에요. 헝겊책 치고는 아기 코끼리 코야가 되게 그 글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책으로도 좀 읽힐 수 있고 장난감으로 쓸 수 있어서 좀 읽혔고요. 이 보드북 중에서 첫 책으로 좀 추천드리는 책은 사과가쿵이라는 책입니다. 냠냠 쩝쩝 같은 이성어가 엄청 나오는데요.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엄마 아빠의 입모양을 보고 되게 아이가 재밌어 하거든요. 11개월쯤 됐을 때는 도저히 보드북으로는 그 아기의 책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전집을 하나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집으로 그 책에 대한 수요를 좀 만족시켰는데 찍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새 책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3개월이 됐을 때 첫 전집을 샀는데요. 그 전집이 바로 도레미곰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좋고요. 도랑 레랑 미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로 갈수록 이제 글이 많아지는 책이어서 좀 오랫동안 읽힐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우리 아기가 어느 수준의 책까지 읽을 수 있구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레미곰을 첫 전집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좀 드린 전집은 놀라운 자연이고요. 아기가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네,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꺼내서 있습니다. 넘기면 좀 자세히 설명돼 있고 도레미곰의 미단기까지도 책을 좀 잘 읽었고 책에 대한 수요가 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버니의 세계책방이라는 책이고요. 보통 이 창작 전집이 읽는 책 있고 안 읽는 책이 있는데 거의 모든 책이 평균 이상입니다. 아직 3살이 되기 전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바나나 세계 창작, 글밥은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도 있고 좀 재미없는 책도 사실 좀 몇 권 있습니다. 나는 책보도 좀 드렸어요. 약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꽤 오랫동안 읽혔던 책이고요. 창작만 좀 드리다가 아기가 좀 과학에 관심이 좀 많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학 공룡을 좀 드렸습니다. 20개월쯤 드렸고요. 아기가 되게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을 드리자마자 엄청 많이 잘 읽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읽히고 싶어서 고른 게 과학도깨비라는 전집이고요. 글이 많은 장면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이가 잘 읽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해서 거의 닳도록 읽었고요. 동물이 나오고 여기 동물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생성형 GPT처럼 그냥 막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것도 만약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읽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공룡 같은 경우에는 안 읽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게 읽더라고요. 그림 그래프 뭐 이런 것들 설명해가지고 뭐 어느 게 더 긴지 수개념 좀 입학 전에 간단하게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 하면은 이 수학 공룡도 추천드립니다. 동화 속 아톡이라는 책이에요. 우선 그림이 엄청 예쁘고요. 이거는 스크래치를 소개해 준 거고 물감이 팡팡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게 뿌려서 그리는 그림들 뭐 이런 거 이 그림을 실제로 그려볼 수 있도록 이 재료들도 주거든요. 약간 미술학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가치를 좀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세계 전래동화 전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3단계로 돼 있어요. 얘도 도레미곰처럼 첫 단계는 좀 내용도 짧고 순한 맛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미로 가면 되게 슬픈 내용들, 뭐 플란다스에게 되게 엄청 슬프잖아요. 뭐 위쪽으로 몰아가지고 책 구성을 되게 잘 해놔가지고 이 전집이 그래도 그림이 되게 전래동화지만 요즘 느낌 감성으로 그림이 돼 있어가지고 읽히기 좋고요.
6세 아이들 책 사기 전 보셔도 될 만큼 전집이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전집을 고르실 때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도레미군 살 때는 아내가 좀 골랐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전집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큰 마트 가면은 뭐 그레이트 북스 지점도 있고 아람북스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한번 책도 열어보고 하면서 고르는 편입니다. 이 정도로 전집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실 만큼 아버님께서 그만큼 책을 많이 읽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읽어요? 한창 많이 읽을 때가 한 뭐 4살쯤인데요. 그때는 뭐 거의 뭐 하루에 1시간 뭐 20권 뭐 이렇게 해도 책을 읽었어요. 이런 거 전집 하나 사면은 거의 뭐 3일이면 끝나는 수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새는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읽고요. 뭐 아이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아버님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셨다는 거 전집 들으실 때 이 영상 꼭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위에 있는 얘예요? 네, 네. 어머 어머. 이거 보여드리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와 여긴 또 뭔가요?